1592년 4월 조선 땅을 뒤흔든 참혹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20만 대군을 앞세운 왜적들이 부산포에 상륙한 것입니다. 초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무서운 진격 앞에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 임금께서는 우주까지 피난을 떠나야 하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나라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해 바다 어딘가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만은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옥포대첩, 사천포대첩, 당포대첩에서 연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절망의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군의 굳건한 의지와 백절불굴의 정신은 휘하 장병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는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왜적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해상 진출을 막아내며 조국 수호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을 가를 더 큰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명운이 이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의 어깨 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수군의 세력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기존의 전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준비해 온 것이 바로 세계해전사에 길이 남을 혁신적인 전함 거북선이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견고한 외형과 강력한 대포를 장착한 이 전함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거북선 건조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라 자재 구하기도 어려웠고 숙련된 장인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확고한 의지와 현장 장인들의 애국심이 하나로 뭉쳐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 철판 한 장 한 장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구조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적의 초총과 화살을 막아내는 철갑덮개, 선체 곳곳에 설치된 대포 구멍, 그리고 용머리에서 뿜어내는 화포까지. 적선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조선 수군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자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장군은 이 거북선을 통해 왜 수군의 우세한 병력을 상쇄하고 조선 수군만의 독특한 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전함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지혜와 기술력, 그리고 조국 수호 의지가 결합된 걸작품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1592년 7월 조선 수군에게 중대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외 수군 대함대가 남해 바다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적의 규모는 73척에 달하는 대함대였고 병력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지형과 전술로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의 예리한 눈은 한산도 앞바다의 지형적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는 목 부분, 바로 그곳이 적을 함정에 빠뜨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심 끝에 장군은 기상천외한 전술을 구상해냈습니다. 바로 하깃진이었습니다. 학이 양 날개를 활짝 펼친 것과 같은 진영으로 적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전법이었습니다. 소수로 적을 유인한 후 넓은 바다에서 좁은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들여 일거에 포위 섬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전술의 성공 여부는 정교한 타이밍과 완벽한 협조에 달려 있었습니다. 각 함대의 지휘관들에게 세밀한 작전 지시가 내려졌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을 기했습니다. 장군의 치밀한 계획과 휘하 장병들의 신뢰가 하나로 어우러져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새벽 마침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외 수군 대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73척의 대함대가 바다를 뒤덮으며 위풍당당하게 진격해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외장들은 이번이야말로 조선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소수의 함선만을 앞세워 왜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약해 보이게 하여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와키자카는 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조선 수군 따위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의기양양하게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함선들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도망치면 적이 의심할 것이고 너무 느리면 실제로 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절묘한 속도 조절과 거리 유지를 통해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 함대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고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좁은 해협으로 들어온 왜군은 이제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선 함선들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역사적인 하객진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객진 개시. 이순신 장군의 우렁찬 명령이 한산도 앞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곳곳에 숨어있던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거대한 하계 날개 형상으로 외 함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작전대로 각 함대는 정확한 위치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거북선이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과 연기, 그리고 철갑덮개에서 쏟아지는 대포 세례는 외선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적들은 이런 전함은 처음 보는 것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어서 판옥선들이 좌우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조선 수군의 우수한 하포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조준과 강력한 화력으로 외선들을 차례차례 격침시켜 나갔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고 왜군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포위된 적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과 조선 수군의 우수한 전투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위망에 갇힌 외 수군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뒤늦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죽을 각오로 돌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객진의 포위망은 철벽같이 견고했고 조선 수군의 조직적인 공격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선들이 하나둘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함선들이 쏟아내는 집중적인 포격에 견딜 수 있는 외선은 없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위력은 가공할 정도였습니다. 적선에 바짝 붙어서 근거리에서 퍼붓는 화포 공격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왜군들은 이런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불타는 외선들의 연기와 화염으로 자욱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왜군들의 절규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73척으로 시작된 외 함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겨우 14척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만신창이가 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며 도주했지만 그의 자존심과 외 수군의 위세는 한산도 바다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과 조선 장병들의 용맹함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는 조선 수군의 영광으로 물들었습니다. 만세, 만세. 한산도 앞바다에 조선 수군의 우렁찬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압도적인 적 함대를 보며 긴장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자신들의 용맹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연전연패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조선 땅에 희망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왜적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의 위력이었습니다. 바다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조선 수군은 이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과 지원이 막힌 왜군들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한 번의 승리가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절망적이던 전황이 희망적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장군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왜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한산도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를 되찾은 조선 수군의 위용이 온 나라에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사뿐만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도 길이 기억될 명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지형을 이용한 기발한 전술과 완벽한 실행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그야말로 군사사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깃진 전술은 후대 군사학자들에게도 깊이 연구되는 전략 전술의 걸작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이 대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부하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카리스마가 모두 어우러져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과학기술도 이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조선의 조선술과 화포 기술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기술력이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첩에서 보여준 조선 수군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바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빛났던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